떴죠. 네, 지현 스폰서는 이제 실전 코칭 관련해서 강의 부탁드렸고요. 이 강의가 사장님들에게 정말 실제로 사업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메모 같은 거라든가 운동 노동이라든가 하셔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박수로 우리 모두 박수인데 비교하고 있죠? 써놓고 써놓은 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드다이먼드 헤이저스 지현입니다. 사장님들께서 또 이렇게 주말에 또 장소도 제어하시고 이렇게 시간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번에 이제 요즘에는 지금 제가 이제 이 하우투를 뭘 하고 있냐면 단순히 되게 뭐 좀 정형화되어 있는 하우투 말고 실전적으로 사장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해야 되는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요즘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화법부터 이런 거 그래서 녹음을 하셔도 되고 뭐 찍기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이제 필기를 하셔도 되고 필기하기에는 뭐 쫓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아셔야 되는 첫 번째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사장님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먼저 정립이 되셔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 근데 사업에 대한 이해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시크릿을 사장님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사장님이 이 시크릿 사업 분야가 뭐냐면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세요. 2014년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2세대들이 시작할 때는 1세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뭐 아메이 출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좀 이러한 시스템적인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시크릿의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본질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산업 분야가 어떤 건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법들을 얘기해 줬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이것부터 그러면 이게 기본 베이스를 깔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입이 되는 거죠. 시크릿전에서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도구로서 되게 얼마만큼 성공 확률을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서 검증이 되기 시작했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의 어떠한 정보를 들었을 때도 이거에 대한 기본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가려내고 골라낼 수 있는 어떠한 시야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가 요즘에 이제 좀 최대한 많이 이제 결여돼 있었어요. 너무 이제 시크릿이 사업 매출과 사업의 어떤 달려가는 속도의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런 교육보다는 거의 뭐 211만 원에 월 15만 원에 어떤 사업에 전개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강조가 많이 됐고 그걸 펼쳐나가는 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됐었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회사가 조금 더 1,560억 이거는 뭐 2017년 자료지만 지금 올해 한 1,500억 아니면 1,700억 사이에 마감할 것 같아요.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몰라요. 어쨌든 이 회사가 2019년에 지금 이거보다 2배 매출, 약 3,000억 매출을 목표로 두고 지금 플랜을 짜놨습니다. 플랜을 짜놨고 이 플랜대로 좀 실현을 해나갈 건데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플랜을 실현을 해줄 거지만 국가 매출 오픈부터 해서 뭐 신상품 탑재부터 어떠한 우대국의 등록에 대한 우대국의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좋은 시스템으로 더 만들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꼭 뭐 팀 커미션의 2대1 정산 차감으로 인해서 계속 어떤 그 매출만 만드는 오토시 매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소비 매출 어떻게 보면 나 이거 그냥 써보기만 할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냥 소비만으로 일어나는 매출로도 바로 수당 지급이 되어서 약간 방판의 개념처럼 바로 수당 지급이 되어서 빨리 돈을 좀 버셔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착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3,000억 매출할 건데 여기서 회장님이 강조한 건 뭐냐면 결국은 사업자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게끔 왜냐면 회사는 이 도구들을 계속 지어줄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업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상위 직급자들이 이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을 다시 다지고 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뭘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제품이요. 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와우 파티를 요즘 많이 강요하고 있고
제품 전달식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요즘에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은 어저께 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 방식들, 아는 것들, 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스템에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기는 해요. 지금 어저께 거의 한 5시간이 어떻게 보면 세미나 형태였죠. 그래서 물론 직급의 제한도 있었지만은 어제 했던 게 액티브부터 로얄까지는 제가 강의했는데 오늘 해드릴 이 기본 사업 전개하는 어프로치부터 초대부터 어떤 말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건지 어떤 명단을 짜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 실버부터 플래티넘까지는 이제 제품 전달 와우 파티 하는 방법 그리고 루비부터 다이아몬드 이상은 이제 팀 빌딩 하는 거 팀을 짜내고 독려시켜서 파트너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어떠한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강의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도 되게 받아보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빨리 승부도 필요하지만 또 빨리 그런 시스템에 조인을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어 갈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알게 되면은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얼마만큼 내가 이 사업의 길이를 봐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가 정해지세요. 만들어지세요. 근데 대부분 너무 이거에 지금 집중되는 2018년도에는 200에 11만, 15만원, 10만원 근데 돈이 빨리 돼. 돈 벌자 이렇게 했는데 돈이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한 3개월, 6개월 정도 대부분 그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요 하다가 사라지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오토시 끊고 제품 안 쓰고 없어지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크릿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품을 애용을 하고 있으면 넘어가거든요. 충분히. 근데 여기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미. 액티브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업을 하다가 주변에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나 시크릿 했는데 그만뒀어 라고 얘기한 사람, 돈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 그런 분들한테 아예 대놓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했는데요. 그러면 진짜 길어봐야 1년이. 대부분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 이 기간 안에 다 걸려요. 나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안 돼 그거. 네. 저는 해봤는데 됐거든요. 저 3년 했어요. 이제 4년 차 돼가고 있죠. 네. 된다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장님들한테 전달드리면 이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의 8단계 아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요. 아무도 모르죠. 있어요. 네.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책으로도 있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이게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건데 오늘은 뭐 그 성공의 8단계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실전적으로 이제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명단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초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저도 한 번 더 공부를 하면서 써오기도 했고요. 저도 보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명단 작성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단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죠? 첫 번째?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렇죠. 예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주소록을 보면서 예단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얘는 될 거야. 네, 얘는 될 거야, 얘는 안 할 거야, 얘는 오랜만에 연락하는 애인데 얘는 이걸 얘기하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겠지. 얘는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 얘는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명단을 짜내고 있어요. 그 명단이 몇 개 안 나오죠? 네, 그게 아주 크게 실수하는 오류입니다. 네, 내가 명단을 골라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사업의 맥락. 우리는 어떤 사업이라 얘기하죠? 판매 사업인가요? 정보 전달 사업인가요? 정보 전달이죠. 자, 판매 사업이면은 항상 제가 하우투 때도 얘기하죠? 아쉬운 소리 하시면 돼요. 사장님 자존심 버리시면 된다고요. 그럼 돈 버실 수 있어요. 세상 밖에 나가서 사장님 뭘 하셔도요, 자존심 버리면 돈 엄청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보험할 때도 자존심 버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웬만한 직장인 애들보다는 평균 연봉보다는 제가 저 벌긴 벌더라고요. 자존심 버리니까. 그 자존심 버린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크릿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가지고 야 200만 원치 하나 사줘. 얘기하면 돼요. 200만 원 돈 없으면 100만 원치 사주든가. 돈 없으면 50만 원, 만 원이라도 사줘. 이렇게 하면은 팔면 돼요. 돈 벌죠? 돈 많이 벌면 돼요. 대가 지고 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고 왜 그렇게 하고 다니 나는 벌지만 나랑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런 것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 시크릿을 선택하신 사장님들도 그렇게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해야 내 파트너가 들어오고 그 파트너도 그걸 복제해 나가겠죠. 판매를 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갑으로서의 개념으로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느낌으로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보 전달 사업이라고 해요. 정보 전달. 그 정보 전달을 하는 거는 내가 정보를 주죠. 그럼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은 내가 왜 하고 있어요? 이 느낌이. 네. 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얘는 안 할 거야?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판단을 왜 해주면서 끊고 있냐 이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보 주고요. 판단은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주는 거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도 사장님 명단을 어떻게 또 골라내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돈을 벌어야 하는 애들. 그죠? 돈을 벌어야 하는 애들은 200만 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달하러 갔어. 너는 돈을 벌어야 돼. 막 설명했어. 그래 맞아. 난 대안이 필요해. 근데 돈이 없어 이래요. 그러니 돈을 벌어야 하는 애들만 찾으러 다니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사업이 어려운 거죠. 또는 사장님이 또 찾아가는 부류 중에 걸러내는 부류를 얘기할게요. 부자. 얘는 돈 많아서 안 할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벌려고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골라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계속 돈에 대한 어떤 사업성에 대한 포커스만 시크릿이 지금 물론 사업자 마케팅 방식이고 사업을 얘기하는 방식은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권리금 250, 15만 원이라는 개념에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역시나 또 사장님의 이 의미적인 부분은 사업에만 포커스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많이 사람이 걸러지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하는 애들, 사업을 할 것만 같은 애들한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시크릿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건 소비도 녹아있는 거예요. 사장님. 메시 아시죠? 제 하우투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메시 얘기 많이 해요. 메시가 1년 연봉이 923억이에요. 한 달에 77억을 번다고요. 그 사람은 중국점이 관심 없어요. 주 2,500, 월 1억, 매칭 커미션 3억 2천이 관심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관심을 줄 법한 얘기는 비싼 제품을 싸게 사는 거, 좋은 제품 써서 건강해지는 거,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시크릿이라는 정보는 메시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그 메시한테도 줄 수 있는 정보면은 사장님 주변에 있는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장님이 생각하는 명단에서 폭을 제한해 두고 있다는 거,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정보예요. 그래서 예단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지금 제가 하우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거 이거 되게 쓸데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은 뭔지 아세요? 그냥 많이 만나시고요. 그냥 많이 알리시면 돼요. 그러면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크릿은 여기에서 또 왜 성공의 확률이 더 높냐면요. 두 줄 사업이거든요. 양쪽 두 줄에서 빵 터지면 돼요. 제 인생 끝나거든요. 대부분 원하는 거는 첫 번째나 10번째에서 끝나길 원하죠. 왜? 내 명단이 10번째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알렸는데 안 끝나. 내 한 줄이. 내 두 줄이 안 끝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져요. 난 안 되겠네라고. 난 못하겠네라고. 네. 여기에서 명단은 또 시크릿이 갖고 있는 명단이 뭐가 있냐면요. 사장님의 명단에서 사업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사장님 명단 아닌 사람에서 사업이 끝나요. 이해되시죠? 이 가능성에 대해 항상 얘기하잖아요. 100번째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10,000번째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오기만 하면 나 한 주 끝난다. 반대쪽은요. 10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 나올 수 있죠. 나오기만 하면 끝난다잖아. 그럼 뭐만 하고 있어라? 자리 잡고 10에 15만 쓰고 있어라. 꾸준히 알려라. 꾸준히 알리면 사람은 계속 밑으로 내려온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밑에도 포기 안 할 거고 위에도 포기 안 할 거다. 자꾸 포기하게 되면 다 사라질 거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위에도 포기 안 하니까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기피해지 안에 매출이 없으니까 언젠가 터지면 끝나면. 이럴 때 저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현실을 돌아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거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냥 밖에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심플하게 정리돼요. 사장님이 지금 밖에 나가셔서 10년 하셨는데 월 1,000에서 월 1억 정도의 인쇄소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이신가요? 죽을 때까지 그 돈이 들어오나요? 죽어서도 아이한테 그 돈이 상속이 되나요? 그리고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심플하게 답 나왔죠? 근데 오토십을 끊어요?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런 개념인 거죠. 뭐든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포커스긴 해요. 또 사장님이 이 사업이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잠깐 쉬고 싶을 때 쉬세요. 그냥 미친 듯이 달리지 마세요. 네. 달릴 때는 달려야 되지만 정말 그럴 때는 이걸 완전 놓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10만, 15만 원 안 쓴다는 건 씻지도 않는다는 얘기인 건데 네. 씻기만 하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제품이 꼴보기도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서. 그럴 때 현실을 보시면 된다고. 현실. 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답이 나옵니다. 사장님 명단에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명단에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럼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사장님 판 그 한 명의 명단에서 이 사람이 또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자세, 그거에 대한 지식, 그거에 대한 방법을 배우셔야죠. 여기는 누군가는 제일 밑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단 한 명의 파트너도 없는. 누군가는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스폰서죠. 단 한 명의 파트너, 이 이상의 파트너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명단이에요. 그 사람의 명단을 파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디테일하게 밀착이 필요해요. 밀착. 그냥 명단 작성해. 뽑았어? 전화해. 약속 잡아.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방식에 있어서 전화하는 TM 방식 접근을 하죠. 접근에 있어서 이제 TM이 들어가요. 전화에 접근, 전화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멘트를 짜주고 전화 돌리세요 하는 이 자체 사람을 모아놓고 보험회사 할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여기 사장님 기억나겠지만 보험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속도가 빠르냐면 이게 몸에 젖어 있어서 그런데 그냥 방에 가둬놔요. 팀원들을. 야 뭐요? 이번 달 첫 주차 명단 뽑은 거 갖고 와. 봐요. 지금 전화 돌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약속 다 잡았으면 나가. 이렇게 해요. 네. 약속 잡히면 나가는 거예요. 그 스케줄 약속을요. 당일 약속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당일 약속도 잡지만 다음 주 약속 잡으라고 그래요. 다다음 주. 세팅되면 확인하고 가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하자고 하니 약간 느낌이 너무 반반 냄새가 날 것 같고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뿐이었어요. 스스로 맡기게 한 거죠. 자유의지 사업이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여기서 가둬놓고 전화 돌리세요.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는 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할게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방법론만 알려드리겠지만 곧 사장님 팀들 중에 대신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약속 잡는 미팅을 접근 미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진성초화사나 요즘 되게 잘 다니죠 그 팀들이. 거기에서 정말 네트워크 영업이라고는 1도 안 해보신 예술만 하셨던 이시도 사장님. 그분이 어떤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제가 깨닫게 됐어요. 멘트를 써줬어요. 명단을 뽑아왔어요. 명단별로 이렇게 멘트를 써줬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 삼촌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하면서 멘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돌발상 나오죠. 첫 멘트는 멘트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받아치는 돌발상들이 나오죠. 스피커폰으로 전화했거든요. 네. 순간 당황하죠. 자기가 시크릿을 이해하고 시크릿 생각했던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해. 그래서 하지 말고 막 따지고 바로 피드백이었어요. 써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재밌는 거 되게 뭔지 아세요? 보고 있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 기가 막힌 거지. 네.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던져놓으면 정말 얼마나 더 하고 싶은 말이 하고 있을까.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벤트를 하라고 보여주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긴 했어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결국은 해서 약속을 잡아서 사인 받았죠. 이제 내려가서 사인 받았는데 그분이 딱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약간 속으로 조금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줬던 역할이 모습이 좀 거북스러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표현을 뭐라 했냐면 자기 이거 너무 필요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사람의 명단을 보고 주소를 보고 전화를 걸기 이전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너무 막막했다고. 그래서 전화 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전화를 걸어도 이거를 연결하는 게 초대로 연결하는 게 그냥 쓸데없는 그냥 서로 간에 안부만 묻다가 끝났다. 근데 자기 이거 너무 필요했다고. 너무 잘 된 것 같다. 약속을 잡아줘서 너무 좋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제발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거에서 이걸 느끼면서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이러한 코칭이. 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밀착하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파트너가 있는 사장님들은 하셔야 돼요. 일단 실버나 플래티넘 이상 직급자라면은 하셔야 되고요. 모른다면은 사장님부터 배우시고 사장님부터 하셔야죠. 이거를 저쪽 인천에서 이제 맨날 오는 조석훈 사장님 팀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석훈 사장님이 거기에 팀이 리더잖아요. 석훈 사장님이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있는 자리에서 전화 돌리는 거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할 거예요. 네. 이제 저도 이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실 분은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기법들을 이제 진행할 거고요. 명단을 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실전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게 되게 다양한 게 많지 않아요. 그때 금방 습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컨택하고 후속 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단하지 마시라는 부분 이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자꾸 시스템에 참여하라는 부분은 여기서 사장님이 뽑아내야 될 건 뭐냐면은 내 명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자체가 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는 자매가 사업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누군가 형제가 사업하는 사람, 누군가는 엄마와 딸이 사업하는 사람. 그럼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내가 전화를 하면 시크릿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장님이 자꾸 시스템이 쪼이냐면 그런 성공자들을 보게 되죠. 사업을 하는 모두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사장님들 명단에 그런 사람들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장님만도 내 아이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사장님들도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렇게 되게 뭐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또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목하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장님이 명단 작성을 할 때 이전에 이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목표 설정입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명확한 명단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브론즈가 되실 거죠. 일단 브론즈를 해야 돼요. 그러면 좌우에 몇 명 필요하나요? 2명, 2명이죠. 그러면은 4명을 추천해야 되죠. 자, 4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10명을 미팅한다. 숫자가 나왔죠. 10명을 미팅하기 위해서는 20에서 30명을 전화를 한다. 그럼 20에서 30명의 그 이상의 명단을 뽑으면 되겠죠. 이게 숫자가 나옵니다. 막연히 그냥 주소로 보면서 전화 돌리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이 목표를 갖고 이걸 잡으면 내가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에 몇 명을 만나야 되고 내가 몇 명한테 컨택에 전화를 해야 되면 얼마나 명단을 뽑아야 될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보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아주 기본부터 하시면 돼요. 브론즈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 뭐 루비나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 사장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장님들 여기 물론 실버 플래티넘 있지만 그분들도 포함해서 네, 이거부터 시작. 이 명단. 자, 다시 나 이 정도 명단 안 나오는데요. 사장님 여기 나왔죠? 예단하지 마세요. 네. 그 명단 나와요. 자, 명단을 뽑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락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얘기가 있는데. 그쵸, 좋은 표현이 여기 있네요. 동의를 얻는 거. 동의를 얻는 거. 제가 사장님들한테도 이거 하실 분 해가지고 지금 동의를 얻을 거예요. 그죠? 동의를 얻는 분들은 명단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동의를 일단 얻었으면 어떤 동의를 얻었냐면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하실 건가요? 에 대한 동의예요. 동의를 얻었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스텝은 핸드폰이 오세요. 명단 보여주세요. 카카오톡 명단, 주소로 명단. 그리고 보고 명단을 같이 짜는 거예요. 명단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얘기하죠. 얘기할 때 이런 사람 나와요. 5년 만에 연락하는 사람이라 껄끄러워요. 그러면 오히려 스폰서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나요? 이걸 통해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년 만에 연락하는 사람인데요. 좀 그런데. 그럼 이거죠. 첫 번째, 5년 만에 연락하는 거는 5년 동안 연락 안 했다는 얘기고, 그 앞으로 6년, 7년, 10년 동안 연락 안 할 건데, 어차피 연락 안 할 거니까 던지고 그냥 지우시라. 맞잖아요. 핸드폰 주소를 갖고 있어서 뭐 하실 거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브앤테이크가 필요한 건데, 기브앤테이크가 그동안 없으셨으니까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가 물질적인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더라도 서로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 게 있으면 받을 게 있고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서로 관계가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관계에서의 명단의 지속, 여기 명단에 대한 부분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결국은 사인이 나오고 말이 잘 터지는 사람의 관계는요,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계가, 이건 통계예요. 가장 어디서 사인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3개월 최근에 많이 만나고 전화 많이 한 사람. 친한 친구, 가족이 아니고요. 가족도 막 6개월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 있죠? 네, 제가 그래요. 네. 네. 그냥 가장 최근에 많이 보고 많이 만난 사람. 여기도 그렇지 않나요? 친구도 있겠지만 직장 동료들이 같이 있는 거 보면 그런 개념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5년 만에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5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명확하게 가리지 말고요. 목적의식을 바로 던져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거 하는데 너 이거 들어. 이렇게. 근데 대부분 5년 만에 연락하니까 자꾸 뭔가 관계를 다지고 싶어 하죠. 뭔가 좀 더 친해져서 내 이미지가 어떻게 좀 손상갈까봐, 목적의식 바로 드러나면 날 너무 속물로 볼까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대단한 이미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나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항상 하우트 하는 얘기, 이건희 회장이 시크릿을 갖고 오면 할 확률이 높고, 내가 시크릿을 갖고 왔더니 안 해. 도구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를 논하면 보이시죠? 그러면 또 여기서 막 좌절하시죠?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사업을 하는 컨셉이 잡히시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이건희 회장이랑 비교를 해요? 근데 사장님이 또 여기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아니더라도 사장님보다 사업이 되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서 되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하면서 막 오기가 발동돼서 그건 뭐 긍정적인 효과지만 포기하죠. 이 사람도 살아오면서 뭔가 되게 좋은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정할 거,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그 영향력이 나는 그만한 무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이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잘못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되신 건 아니라고. 사장님 주변에 다 평범하잖아요. 나도 평범했고. 평범한 사람이 대단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대박 정보야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대박 정보를 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심지어 네트워크 다단계 시크릿을 언급해? 그럼 그들은 도구 자체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 없는 도구를 언급하니까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건희는 영향력으로 때문에 어떤 도구를 갖고 와도 커버가 된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 나에게 맞게 컨셉을 정해서 명단별로 다르게 접근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명단에서는 A, B, C의 친분에 따른 명단이 나올 거고요. 만남 깊이에 따른 명단이 나올 거고요. 나의 영향력이 반영이 되는 명단이 나올 거고 내 영향력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갑자기 5년, 10년 만에 만나서 너 나 믿지? 200만 원 카드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지껏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부터 먼저 내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평가를 들어보시고 생각을 가져보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왜냐면 약간의 착각과 오류가 녹아있거든요. 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야 라는 직접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짠 리스트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령은 아셨죠? 여기까지는 명단을 꽂는 거는. 자, 이제 접근을 할 때 TM의 어떤 방식은요, 그냥 많이 전화하면 되는 건데, 너무 지저분해. 많이 전화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다 사장님들께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전화할 때 첫 번째 설명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사장님들이 사장님의 지인을 추천하고 사업을 정보 전달할 때 만나든 전화라든 뭘 하지 말라고 하죠? 절대. 자, 시크릿, 네트워크, 다단계, 백화점, 면세점, 200만원, 뭐 사회바다, 유태인, 2줄 이미 얘기했다. 미팅 나가는 거예요. 절대 설명하면 안 돼요. 내 직접 추천 지인들 절대 설명하지 마세요. 절대. 근데 자꾸 설명하고 있다? 사업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좀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했었다? 그래서 안 되신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는 70명을 설명하고 다녔어요. 제가 직접. 사인 6명밖에 못 뽑아냈어요. 물론 6명으로부터 사업이 전개됐지만 64명의 거절을 받을 때 멘탈이 날아가죠. 날아갔다 복구했다 날아갔다 복구했다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이러한 어떤 기법들을 많이 공부하고 알았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좀 더 많은 사인을 받았겠죠. 네. 사장님이 이걸 설명하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건 그건 뭐냐면은 너가 이 정보를 들어야 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냐면요. 심플해요. 사장님 그냥 현실 얘기하세요. 현실. 만나셔서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사장님 이거 강의하셨죠? Y시크릿 초반에 듣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본인 현실에 대입해서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요. 이거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3샵 사는 내 인생 변화시키고 싶은 거 500만원 800만원 벌으면 뭐해. 근본적으로 인생이 안 바뀌는데 이렇게 살다 죽겠다라는 생각, 네. 주말에 좀 쉬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것들. 근데 그런 현실에 살고 있는 거 다 비슷하지 않아요? 사장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다 이렇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얘기는 편하게 하지 않으세요? 사장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근데 사장님들이 사업이 전달이 안 되고 사업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이거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만났는데 얼굴을 보면서 이런 거지. 시크릿 어떤 타이밍에 꺼내지?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백화점을 언제 꺼내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언제 얘기하지? 여기에 시크릿이 뒤통수에 계속 아우라 돌고 있으면은, 이게 돌고 있으면은 이게 돼야 안 돼요? 상대방은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들려요, 심지어. 어느 타이밍에 시크릿을 꺼내느냐에 자꾸 지금. 그럼 사장님의 눈빛과 사장님 태도와 모습이요, 되게 조급해 보여요. 되게 초조해 보이고. 그럼 사장님이 이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 전달되는지 아세요? 의리되세요. 낮춰서 들어가는 느낌, 부탁하는 느낌,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라는 느낌,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장님, 갑인 느낌으로 주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갑인 느낌으로 줄 수 있을까라는 개념. 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필요성. 자, 예를 들면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만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 하지 않으세요? 그쵸? 이거 얘기 다 해요. 하다가 돈 필요하다라는, 나도 뭐 하나라도 더 해야 돼 라는 얘기 나오죠. 뭐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 나 뭐 하나라도 더 하고 있어. 뭐 좀 더 돈 낼 만한 게 없을까? 있으면 땡큐. 어제도 로또 샀어. 뭐 등등등등. 네, 어제 로또 줄 서 있는 거 보고 나도 저때 줄 서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 하시죠? 이럴 때 캐치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나도 그래. 맞아. 이 긍정. 서로 간에 긍정을 이끌어낼 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공감이요. 공감이 들어갔을 때 너나 나나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개념이 녹아있으면 그때 내가 주는 정보가 긍정적으로 나도, 니도 하는 건 나도 라는 게 따라가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자 공감을 일으킬 때요, 절대 비하하는 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실수하신 분이 있죠. 예를 들면 갑자기 보험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술 한잔하고 밥 먹으면서 요즘 힘들지? 서로 힘들다는 걸 공감을 이끌어냈어. 그럼 친구한테 갑자기 얘기해. 야, 보험이 앞으로 20년에 사라질 직종이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건 위협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내가 부정적인 요소를 받게 되면 반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뭐든지 공감할 때는 긍정, 인정해주는 거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너가 지금 내가 하나 선택한 이 사업의 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뭐 하나 더 시작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럼 너한테 이 정보 주고 싶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데라고 물어보겠죠. 자, 이럴 때 스토리텔링을 저는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대부분 이거는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에요. 나도 되게 신뢰하는 사람 통해서 정보를 들었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거면 내가 무조건 따라가고,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들어보는 입장이라서, 왜냐면 그분은 내가 꽤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정보를 주길래 나도 내 힘든 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 정보를 그만 들어보라고, 검증해보라고 주더라고. 투자해보라고.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필요하니까,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이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내 정보를 받았는데 보고서 대박이더라고. 내가 이 정보를 왜 이제 줬냐고 얘기했어. 근데 너무 말도 안 돼서 내가 몇 번 더 검증해봤거든. 이게 진짜 현실이냐고 그랬어 내가. 근데 이게 진짜면 대박이라고 하면서 내가 몇 번 검증했는데 이거 돼. 진짜 되는 정보더라. 이거 돈 되고 나 이거 무조건 되게 만들 거야. 근데 내가 좀 이거 더 이제 공부를 하는 단계라서 좀 더 배우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런 상태면은 너 이거 정보 필요하겠다. 너 이거 하라고. 사장님, 들어볼래가 아니고요. 너 이거 하라고 해요. 너 이거 해야 된다고. 이 느낌이에요. 사장님. 이 느낌으로 가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러죠. 뭔데라고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있어요. 그러면 나도 지금 듣고 검증하고 이해는 했어. 근데 내가 설명은 못해. 괜히 설명하면 객관적으로 들어가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주관이 섞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오히려 회사 본사에서 창업 설명회 있으니까 네가 직접 와서 듣던지, 시간을 내서 내가 스케줄 줄 테니까, 아니면은 정시간이 그 스케줄이 안 되면 내가 사람 연결해 줄게.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이 정보를 줄 거야. 대신에 되게 바쁜 사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너가 되게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돼. 너 펑크 내면 안 돼. 너 내 사업에 지장이 있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게감을 주는 거죠. 그럼 약속 잡았는데 펑크 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이 떨어지죠. 네.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자, 여기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약속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막 전날 잘리거나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서 약속 잡았는데 다음날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는 이제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러고 나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그냥 끊는 경우 있죠.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시크릿 네트워크 다단계가 들어가서 네.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내 SNS, 인스타에 시크릿이 도배되어 있는 거지. 요즘 뭘 하고 있나 보는 거지. 네. 사업 초기에는 그거를 좀 저는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초기에는 그거를 조금 공개를 많이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약속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너가 객관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냥 와서 들어라고 얘기해요. 시간 투자하면 돼. 듣기 싫어? 그럼 말고. 사장님이 갑이고 사장님이 지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연결되죠. 그럼 이름이라도 얘기해봐.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냥 와서 들으면 돼. 괜히 이름 얘기했다가 네가 모르는, 그냥 시크릿이야. 네가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죠. 그냥 시크릿이야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장님. 뭐 그거 나중에 말장난치려고 제가 할 때도 있지만요. 진짜 무리수를 드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와서 들으면 돼. 돈 되는 정보니까 네가 날 신뢰하면 그냥 들으면 돼. 나도 신뢰하는 사람 통해서 들은 거야. 이게 신뢰를 같이 던지는 거예요. 나도 신뢰하는 사람 통해서 들은 건데 나도 이걸 너한테 주는 정보면은 나는 너를 신뢰하는 거라고. 라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이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럼 너도 나를 신뢰하면 그냥 이 정보 들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로직이. 근데 나는 됐어 그러면 이러면요. 그럼 말어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흘리는 거죠. 또 분명히 후회할 거야. 그럼 네트워크 시크릿 다단계인지 알아요? 안 몰라요? 몰라요. 자, 이 경우에 하나의 케이스가 또 나와요. 많은 거 꼬라지 보니까 다단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니면 지선적으로 물어보죠. 다단계 아니냐? 다단계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둥 지진 나죠? 살짝 여기 떨리죠 갑자기 이렇게. 네. 그래서 막 딴 데 쳐다보고 계시죠 이렇게. 순간 머리 써야 되죠 막 여기서 버퍼링 걸리고 계시죠? 그냥 다단계 아니니까 들어라고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약간 거짓말 같을 수도 있겠죠. 제가 봐는 거는 그건 어떤 이미지,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이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던진 그 다단계가 뭐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시크릿은 그런 다단계 회사인가요? 여기서 아니오라고 얘기가 안 나오면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시크릿 더 들으시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더 보시고요. 시크릿은 어떤 회사인지 더 이해하세요.
시크릿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정의의 베이스에 벗어나는 회사예요. 이해되세요? 네이버의 다단계 네트워크 불법 피라미드 단어 하나라도 그냥 따박따박 검색해가지고 정의를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시크릿 들어보니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선입견이 있었는데 너무 저는 다단계 다 똑같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똑같지 않더라는 걸 느낌을 갖고서 똑같지 않은 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기본부터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기본부터 검색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가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전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시크릿은 그런 네트워크 다단계가 아니라 다른 개념의 범주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던져도 되는 게 시크릿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시크릿이 갖고 있는 무기고요. 그걸 활용을 해야죠. 우린 마케팅을 하는 건데. 아메이면은 다단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죠. 아메이는 원래 다단계 회사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이해, 사장님이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시크릿을 명확하게 그 깊이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알리고 있으면요. 이건 오류죠. 사기치고 계신 거예요.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나도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한 정보를 흘리고 다니고 있는데 그냥 200만 원 투자할 사람만 뽑아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나도 벌 건데 너도 같이 벌자. 좋은 정보다를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서 소비와 매출이 어떠한 사업자들이 만들어진 형태가 네트워크를 정석적으로 하시는 건데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다단계 아니니까 들어 라고 끊으시면 돼요. 그럼 뭔가 거기 네트워크 시크릿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단계는 아니고 되게 다단계스러운 느낌인데 또 아니라고 하고 근데 사업이고 얘도 하는 거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안 들으려면 패스, 들을 거면 하고. 근데 사장님이 이거를 듣게끔 얼마만큼 주고 있냐가 중요하지. 사장님이 말투가 자신이 없고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고요. 눈빛은 땅으로 깔려 있고요. 부탁하는 어조로 주고 있고요. 한번 부담을 안 주려는 어감으로 주고 있고요. 이러고 있으면은 절대 흥미 없어요. 그거 자체가 호기심 유발이 안 된다고요. 호기심 유발로 인해서 무슨 정보인지 들어보고 싶은 물음표가 생긴 상태에서 정보가 들어가야 객관적으로 정보가 들어가고 그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보고 확인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들이 초대가 어려운 이유, 후원 미팅 잡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미 정보를 흘리니까 다쳐서 그런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안 주면 돼요. 네가 그 정보를 듣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자리가 와야 된다라는 걸 주셔야 됩니다. 네가 그러한 상황이고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네가 이걸 들어야 된다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연구와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가 화법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케줄을 잡을 때에 요령, 제발 하루, 당일, 이틀, 3일 스케줄 잡지 마세요. 그것도 잡는 건데 스케줄은 일주일, 2주일, 3주일치를 미리 잡는 거예요. 사장님. 미리 세팅. 네. 그 태암티를 쓰고 계시죠? 여기 팀은요? 그걸 보고 스폰서의 스케줄표를 보고 사장님 미리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미리. 사장님 스케줄 잡을 때 요령 전화하거나 만났어. 그래 그럼 네가 이 정보를 들어야 돼. 사장님이 주간식으로 주면 안 되고 선택지로 줘야 돼요. 야, 화요일 11시, 2시, 8시 시간 돼야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투잡이니까 퇴근하고 가야 돼서 나 8시에 항상 여기에 사업 정보를 듣고 사업을 이해하러 간다. 사업을 키우러 간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사업을 확장시키러 간다. 그럼 이때 와. 와서 듣고 미팅해. 아, 그날 안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와. 또 지금 뭐도 됐죠? 토요일도 생겼죠? 활용하기 좋다니까요. 사장님 그래서 스케줄표를 괜히 띄우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표가 공지사항에 올라오면 지역별로, 시간별로, 장소별로 보시는 거예요. 천안에 있는 파트너가 있다. 천안에 있는 신규를 초대하고 싶다. 천안 스케줄이 언제지? 보시고 몇 시지?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전주 어디지? 뭐 속초 어디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도권 서울 경기 어디서 하지? 이렇게. 수도권 강남 화요일 토요일. 화요일날 이때 안 돼? 야 그럼 토요일날 롤날 하지? 그럼 토요일날 5시에 와. 아,
이번 주는 안 돼? 야, 다음 주 화요일. 아니 다음 주 토요일. 자, 2주치, 3주치 이렇게 스케줄이 걸려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아세요? 맞죠? 이걸 계속 거절한다? 계속 거절할 때까지 계속 잡으세요.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거절하겠죠? 발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8주차가 됐든 언제가 됐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잡았는데 거절한다? 취소가 된다? 누가 잘못하는 거죠? 약속을 취소 날리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죠? 미안함을 계속 많이 만들면 돼요, 이 사람은. 그럼 사장님의 승률이 올라가실 거예요. 네. 다만 계속 밀리는 이유나 이렇게 안 잡히는 이유가 뭐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크릿 네트워크 다하게 얘기했다. 네. 그게 아니면 정보를 들어서 너가 필요한 정보다라는 거를 주면 약속 잡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약속 잡아요. 지금 보면 이걸 알려드린 분들한테는 정말. 저 어쩔 때는 제가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냥 오케이라고 해요. 왜? 아무도 그 시간에 제 시간 안 뺐거든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장님들 성공시키고 싶은데 아무도 그 시간 제 시간 안 뺐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갔는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커피숍에서. 손선이 어떻게든 제가 일단은 초대 약속을 잡았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를 어필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어필해서 1시간 정도는 앉아서 들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만들겠습니다. 조금만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때 빠그러질 때도 있어요. 나 내려와서 소선이 죄송합니다. 눈치 깠어요. 이러면서. 절대 안 듣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질타하지는 않아요. 물론 다시 알려드리죠. 약속 잡는 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이것도 이 사람의 과정이잖아요. 아무도 이 시간 제 시간 안 뺏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요. 먼저 제 시간을 뺏는 사람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날짜는 미리 잡으시면 되는 거.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사장님이 가능한 스케줄 세팅하시고요. 적으시고요. 그룹에 올라온 스케줄표 적으시고요. 하나, 두 개. 스폰서 시간표 적으시고요. 이 세 개의 스케줄 열어놓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초대자 스케줄을 묻는 건데 초대자 스케줄 가능한 시간에 사장님이 맞추시는 게 아니라 네가 맞춰야 돼를 주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미팅할 때, 미팅하면서 이제 초대 뭐 이거 같은 개념인데, 미팅할 때 사장님이 이제 뭐 이거 정보를 주거나 사장님이 미팅할 때 어떤 얘기를 주고 받으실 때 사장님의 관심사가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건 시크릿을 얘기하지 말라는 건데 이걸 좀 한 번 더 정립시켜 드릴게요. 시크릿은 누구나 관심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려우십니다. 근데 누구나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시크릿 하는 이유가 뭐세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관심 있지 않나요? 아까 메시 얘기한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누구나 관심 있는 게 또 뭘까요? 맞죠?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시면 사장님들 명단에서 무슨 얘기냐면 야 시크릿을 알고 시크릿을 하니 이걸 가질 수 있어 가 아니고요.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죠? 생각의 개념 어떤 이 생각의 로직 자체를요. 야 너가 이게 관심이 있으면 너가 이걸 해야 돼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있으면 네가 정보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정보가 이거라는 거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보인데 나도 너를 신뢰하니 이 정보를 뭐 너한테 주겠다. 그럼 너가 시간을 내라. 이 정보를 듣고 싶으면 뭔지 너가 알아볼 필요 없다. 와서 들으면 된다. 네가 알아보면 정보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정보다. 니나 나나 다 아는 상식이면 돈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멘트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뭐 살짝 흘리시는 분들은 좀 인용하시는 분이 거예요. 사업이다 보니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러면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걸러져요. 돈 없는 사람을 또 초대해가지고 데리고서 설명 다 했는데 마지막에 200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초대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거절 철회에 대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거는 에세이 강의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거절할 때 어떤 말을 받아쳐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 그걸 지금 하기에는 또 시간이 한 30분 더 걸리니까요. 질문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질문 받으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네. 초창기에 사업할 때 네. 저는 네. 시큰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말을 안 했다고 이제 영희 스폰서님은 왜 네트워크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했느냐. 영희 스폰서님은 또 다르게 또 말씀하시는데 또 시원 스폰서님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르거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전 제가 얘기한 건 웬만하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저는 그런 케이스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초대를 할 때 네트워크는 얘기해야 적어도 이 사람이 더 빨리 걸러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이게 뭔지는 알고 듣는 사람이니까 더 내가 전달하는 입장에 스폰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정보가 더 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미팅이 성사 시의 개념인 건데 대부분 이걸 흘리게 되면 미팅 자체도 못 잡게 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개념으로 좀 제가 많이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좀 스폰서가 코칭을 해줄 때는 약간의 뭐랄까 좀 명단별로 달라요. 파트너 사장님들도 살아온 모습과 어떤 형태에 따라서 충분히 이걸 언급하고 진행이 가능한 사람 있는 반면에 언급을 하면 괜히 반작용을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코칭을 좀 다르게 해드린 거고 예를 들면은 사장님들이 이름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장삼진이라는 분이 있죠. 네. 기업 매출이 800억에서 1000억이에요. 그분은 자산가의 상위 1%예요. 우리나라. 네. 그분은 진짜 시크릿 돈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위 1%도 미팅하러 갔었거든요. 장사님한테 전화해서 신종을 스폰서 이대규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좀 얻고 장사님 사장님한테도 파트너지만 상위 1%니까 사장님은 상위 1%를 만나면 어떤 얘기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지만 제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시크릿 통해서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돈이 되면 저는 시크릿 돈 버는 건 다 기부할 거예요. 라고 다만 왜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게 명확하게 있어요. 라고 저는 가족, 친구 때문에 가족, 친구가 돈을 못 벌고 있어서 못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시크릿한 도구가 같이 활용이 되면 이들이 내 대열에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건 재력을 어떤 자산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크릿송에서 빠르게 이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종잣돈을 모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 개념도 아니에요. 종잣돈 모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돈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이거를 투자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이들한테 만들게끔 만들어주고 싶고 시크릿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그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Y가 확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되게 재미로 하고 있다. 도전하는 의미로. 자기 본인의 공장이 대만과 푼샤 중국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중국 오픈하고 대만 오픈하면 빵빵 쭉쭉 치고 갈 거니까 나는 솔직히 길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다못해 800억의 매출을 하는 기업인들이요 이 사업을 길게 보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네, 스케줄이 되시면 네. 질문 몇 개 받고 이제 종료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사업을 안 하시나 보네요. 랫더미를 네. 랫더미를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거든요. 햇더미. 애터지다 애터지. 네. 제가 어떤 애터미. 네. 모임에 지금 새로운 모임에 들어갔어요. 사람을 만나려고. 네.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그 모임인데 거기는 프로를 돕는 모임이에요. 그 70명 중에 거기 제로를 받게 됐어요. 네네네. 해달라고 우연찮게 와서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 내가 뭐 만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인원들이 있잖아. 네. 응, 그래서 인맥 때문에 내가 들어갔는데 사실 같이 들어갔어요. 네, 같이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 갈 거예요. 도곡동에서 그 찜질방 같은 거가 희한한 뭐 양자강이 나오는 거야. 이게 네네네. 목욕탕 사우나가 아니야. 남편이 은행을 퇴직하고 지금 어디 가 있냐면은 인도에 가 있어요. 애터미 하면서 아마도 사람. 네, 애터미. 물건이 쌓여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강의도 하고 뭐또 돈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총무야. 저는 거기 재무를 맡았고 총무가 3년 됐는데 돈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래. 애터미요? 둘 다 애터미예요? 애터미. 이 사람들을 다 지금 공략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원자력은 뭐냐면 애터미를 만드는 네, 알아요. 애터미와 이제 제휴해서 만드는 거. 자, 이런 분들의 명단 네. 리스트.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죠. 예. 네트워크 오픈하시는 거예요. 예. 오픈. 나도 한다. 예. 시크릿 들어봤냐? 예. 난 시크릿 한다. 예. 나도 애터미 사업자면 들어봤다. 예. 애터미 수익 구조도 이해한다. 네. 돈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예. 당신이 돈이 안 되면 응. 제품 그렇게 쌓아놓고 응. 그러면 파트너들 그거 볼 거다. 응. 그럼 파트너들도 안 한다. 응. 제품이 좋으니까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다. 응. 근데 사업은 어려울 거다. 응. 시크릿 사업이 되게 잘 된다. 응. 객관적인 팩트 폭격하는 거예요. 응. 이게 사장님이 항상 사업 설명을 듣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팩트 좀 이런 네트워크 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팩트 폭격이 이거예요. 2014, 15, 17년 성장률 1위 시크릿. 사람이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지금 단일 품목 하나로 3년 만에 1,000억 찍었고 21억 원 회사가 1,560억까지 커졌다. 5년 동안에 매출 6,050억 했다. 근데 더 완전한 팩트 폭격 여기서 회사도 이렇게 컸는데 지금 130개의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 중에 당연히 애터미 들어와 있다. 애터미가 매출은 2위인데 매출은 거의 1조 가까이 왔는데 130개 합법적인 회사 중에 1억 이상 고액 연봉자 돈 버는 사람이 시크릿이 1위다. 그럼 여기가 지금 돈 버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린다는 얘기고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럼 돈 안 되는 걸 왜 선택하고 있냐. 결국은 확률인데 확률 떨어진 도구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간 투자하고 있는 게 어려운 거다. 물론 인정해 줄 건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꾸준히 오래 하면 성공하는 거 맞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사람들이 떠나더라. 빨리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그래서 시크릿 정보를 당신은 네트워크를 아니까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맥락 아시죠? 그리고 만나봐라. 그리고 애터미와 시크릿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나한테 어필을 해줄 수 있다면 비교한 걸 당신이 애터미가 더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약간 이거는 도발이죠. 내가 애터미 하겠다. 나 인맥 많다. 나 잡으라. 또 질문이요? 이런 것들에 좀 실 상황에 대한 피드백 필요하시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알렸다가 거절을 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알릴 때 네. 이야기를 좀 어떻게 꺼내는 게 좋을지. 네. 어떻게 꺼내는 거 좋은 건 뭐냐면요. 이걸 1차 거절에 대한 부분을 사장님이 답을 얻어서 다시 편안하게 미팅하면서 이 1차 거절에 대한 거를 사장님이 언급을 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달했는데 1차적으로 거절한 이유 얘기해 보세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200이 없다라는 걸로 거절이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자, 200이 없는 이유. 200이 없다라는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로직을 짜보면 진짜 없는 애 있어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의 80% 이상은요, 여기에 쓸 돈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200을 쓸 시크릿에 대한 가치를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자, 가치를 못 느낀 건 왜 못 느꼈을까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사장님 설명한 것보다 이해도나 가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 나가요. 200이 진짜 없는 건지. 그럴 때 오히려 이거를 찝으셔도 돼요. 진짜 없는 거야 200이. 그러면 사장님이 이거를 기법이 있어요. 점점 걷어주는 기법. 야 211만 원을 12개월을 쪼개면 한 달에 20이고 한 달에 20만 원을 하루로 쪼개면 한 1일 8,900원 쓰는 거야. 하루에 8,900원을 써가지고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냥 돈 투자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그냥 회사가 사은품의 개념으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잡았고 돈을 벌기 위한 기회를 잡았으니 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샴푸, 린스, 비누 네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 온다고 하는데 네가 잃을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8,900원도 못 써가지고 인생을 안 바꾸겠다 하면 넌 지금 그대로 살 거라고. 네가 인생을 변화하고 싶으면 뭔가 변화되는 것들을 해야 될 거라.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진짜 돈이 없다? 이것도 거절처리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네가 지금 200만 원 하루에 8,900원도 못 쓰는 지금 상황이면 네 작년에도 이 돈 있었냐고. 편하게 썼냐고. 근데 지금도 200만 원 정도의 12개월 할부도 카드로 편안하게 못 끊는 상황이면 앞으로는 너 더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네 200 쓰는 거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럼 지금까지도 인생이 안 바뀌었으면 네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다고. 공짜로 돈 되는 거 없다고. 뭐라도 돈이 들어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아니면 계속 네가 지금 몸으로만 뛰는 노동 수익으로 몸으로만 굴려서 돈 버는 거 해야 될 거라고. 네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돈을 벌고 싶으면 뭔가 투자해야 되는데 네가 투자하는 이 돈이 잃는 게 아니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리스크가 아니라고. 내가 돈 날린다 치자. 제품 안 쓰고 1년 동안 들어가는 돈 380인데 네가 1년 동안 380원 인생 망하면 난 너한테 이거 안 권한다. 난 충분히 너가 1년 동안 380 정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정보를 주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빌려서라도 와. 해. 그래서 내년에 200을 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없으니까 오히려 너 해야 돼. 네. 없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없구나. 얘기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 들면은 1차 대한 답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어필했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정보를 좀 다시 들어. 다시 초대. 정확한 초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다시 전달. 근데 진짜 돈 없다? 명단 지우시든지 보여오든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걔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저는 신규 초대도 초대인데 기존 파트너들 중에서 자기만의 시기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파트너들이 좀 있어요. 자기만의 뭐요? 언제 자기의 시작하는 시기? 자기가 결단하겠다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되게 잘 됐으면 하는 친구들인데 네.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기도 시기고 소비자 플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플랜에 꽂힌 파트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네 할 대로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가이드를 또 줘야 되는 건지 가격 줘야죠. 감이 안 서야죠. 사장님이 끌어내고 싶은 방향은 계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이 있죠. 네.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각자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장님이잖아요.
물론 이 방향 자체가 회사가 추구하는, 그룹이 추구하는, 팀이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돌아갈 수 있겠지.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 예를 들면 1년이면 끝나는 거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에 난 이게 맞아라고 얘기해요.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옷이 안 맞더라도 맞춰서 입으려고 해봐. 그럼 맞춰줘.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고집을 부린다. 인정. 그럼 이렇게 가겠죠. 여기 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있고 한데 그게 맞는 건지. 지금 왜냐하면 팀이 추구하는 방향이랑 시크릿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저희가 빠른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맞아. 이것도 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하고 있냐 이거야. 네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방향대로죠. 네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뭔가를 시크릿을 하고 있냐 이거야. 시크릿을 키우기 위해서, 시크릿 사업을 알기 위해서, 시크릿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크릿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뭔가를 시간 투자와 자본 투자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냐 이건 거예요. 이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사장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행위하고 있냐고. 그럼 나오죠. 핑계야. 진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죠. 네. 그게 아니면 야, 따라와. 핑계 대지 말고. 이거야? 내가 더 도와줄게 뭐가 있을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게 더 맞더라, 빠르더라. 이것도 알아보면서 두 개 같이 해. 이렇게 방향 제시 자꾸 주시는 거죠. 사장님, 리더 입장에서. 스폰서 입장에서.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스토리.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성공 사례들. 이거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열정 터지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 네가 여기 안 나가다 안 나고 네가 하면 장을 짓는 거죠. 네. 그리듯이. 그럴 때 사장님이 감정적으로 가잖아요. 서로 멀어져요. 이럴 때 약간 표현하면 안 돼요. 약간 해탈의 경지가 필요해요. 해탈의 경지가 필요한데 기다려주는 거죠. 각자 사업이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대신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멀어지면 포기하게 돼 있다. 근데 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포기하지 않는 요소들을 이 사람이 갖고서 계속 꾸준히 갖고는 가고 있냐를 보시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게 제품을 잘 쓰고 있냐. 10에서 15만 원. 두 번째, 회사의 정보를 계속 잘 받고 있냐. 새로 업데이트 되는 거. 신제품이 나오는 거. 프로모션에 나오는 거. 여행 프로모션에 나오는 거. 이런 정보들을 다 인지하고 있냐. 이걸로 체킹하셔야 돼요. 사장님 스폰서 리더로서. 저건 다들 잘하고. 네. 이거 다 이해하고 있다면 잘.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 움직이면서 뭘 느끼냐면 회사는 크고 있구나를 느껴요. 회사를 크는 중에 누가 성장할까요? 안 오는 사람 성장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할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안 움직였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나도 움직여야겠구나 생각하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단톡방에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거고요. 폭은 있지. 네, 단톡방에 자꾸 이모티콘 하나라도 많이 날리시라는 이유. 내 존재를 자꾸 보여주고 나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을 때 거기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은근히 그걸 보고 있어요. 맞아요. 매일 봐요. 아니 근데 안 본 척하네. 안 본 척하니? 전 제가 쓰는 그러니까 안 보는 척하다 점 한번 잘못 날려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 되게 잘하세요. 이응 지읒. 그러니까 요즘에 삭제 기능이 있어서 그 점을 또 지우고 있어. 삭제한 것도 보여. 왜 굳이 지워?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되지. 네, 웃겨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주면 돼요.
그럼 그건 딴 건 아니라 가장 쉽게 해주는 방법이 뭘까? 사장님 리더니까. 제가 활동하는 거 알려주고 아닌가. 그거 하나 중에 한긴 한데 네. 시스템 초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와서 들어, 와서 봐, 와서 들어, 와서 봐. 계속 초대. 초대, 거절, 초대, 거절, 언젠가 한번 오겠죠. 오면 조금씩 열리겠죠. 여기 왜 오라는지 알겠다. 그 미팅을 잡기 위해서 그 연락을 했을 때 네. 사전 미팅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갖고 우선은 그 이게 시크릿이다 다단계다 이 내용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그 사람이 호기심을 끌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뭔데 하다가 나는 이제 와서 들어봐 좋은 거야 와서 들어봐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걔도 이제 그럼 안 할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와서라도 시크릿이다 다단계라는 걸 알고 나면은 몇몇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더 증폭되는 그런 것도 몇 번 느끼게 되거든요. 당했다. 처음부터 내가 가리니까 알려주질 않으려고 하니까 네. 의심부터 하고 뭐 이런 것도 몇 번 당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얘기해드렸죠. 그럼 듣지 마. 자꾸 꼬치꼬치 캐물 거면 와서 객관적으로 들으라고. 그냥 사장이 끊는 거예요. 야, 난 설명 못해. 그리고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 네가 직접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끊는 거죠. 네가 그럴 거면 뭐 이렇게 감추는 게 많아. 뭐 이름이라도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이제 뭐가 계속 알려달라고 오는데 그럴 더 때 감추려고 하면 더 거부감을 받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연결고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언급할 수 있는 거? 내 믿는 사람 신뢰. 남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날 믿으면 그냥 와서 들으면 된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은 네가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이거예요. 들어보고 판단. 와서 듣고 판단하는 건 네 몫인데 나는 너한테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정보를 미리 안 주는 거야. 듣기 싫으면 말어. 사장님이 힘을 쉬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1로 넘어왔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럴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거부감을 느끼고 차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뭔가 관계가 껄끄러질 수 있는 그 부분은요. 여기서도 나와요, 사장님. 어차피 무슨 얘기 이럴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든 여기서 얘기하든 나온다고요. 그럼 차라리 일로 오면 정보라도 줬지. 여기서는 정보도 못 주고 끝나요. 이해되세요? 네트워크 다단계 시크릿에서 끝나요, 그냥. 자, 그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와닿게. 이렇게 해서 초대했어. 사업실만 들어왔어. 사람이 많아. 막 거기서부터 일단 사람의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확률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사장님이 몇 안 되는 리스트 갖고 자꾸 이걸로 짜내려고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확률 사업, 확률 키우는 방법, 가장 심플한 방법 아까 뭐라고 했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때려 넣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말풍선을 이해를 해가지고 읽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딱딱딱 하면은 영업의 신이죠. 네. 그러면은 뭐냐면 결국 확률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초대했어. 사업 설명 들어왔어. 자, 좋은 케이스, 긍정적인 케이스.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아. 이거 뭔가 되는 거긴 하겠다. 나 그냥 할게. 뭔가 그리고 나 더 알아볼게. 이런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 부정적인 측면.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조교집단 같아? 이러고 가요. 앉아서 들어. 반중 귀 닫힌 거지 이미. 그리고 듣고 있어. 야, 씨 나오면서 다단계잖아. 내가 전화할 때 다단계 아니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난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장님이 그때는 쿨하게 대처하는 방법. 자, 여기에서 당했다라는 이런 느낌이 왔을 때 풍겨졌을 때 사장님이 의외로 여기에 뭐가 반영이 돼야 되냐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검증하시고 이해하시고 사업 설명 더 들으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더 이해하시라고 하는 이유 이건 뭐예요? 자, 확신이 들면 어떤 자세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고도 그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해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귀 닫고 들었지? 내가 잠깐 얘기해 줄게. 딱 10초. 백화점 연습에서 팔어. 온라인 직구로 옮겨왔어. 싸게 팔어. 회원수 많이 만들어. 회원수 많이 만들어서 이 회사가 진짜 큰 유통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유통의 매출을 네가 가져갈 수 있대. 네가 이마트 차리는 거야. 네 이마트 차릴 돈 현실적으로 있어 없어? 없지. 2억이 없으니까 200 갖고 차리는 거야. 회사가 홈페이지를 운영해줘. 그 홈페이지 매출 너한테 준대. 전 세계 매출 다 연결해 준대. 먹을 게 있다는 거야. 너는 지금 머리 감으면서 돈 못 벌지? 나 머리 감으면서 돈 벌어. 이거 얘기한 거야. 1시간 동안. 근데 이해 못한 거야? 바보야? 그럼 2번 더 들어. 네. 이 느낌이에요. 2번 더 들어. 그래도 이해 못하면 너한테 얘기 안 할게. 2번 더 들었는데 이해 못하면 널 데리고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감정적인 싸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인 거죠. 2번 더 들어. 듣기 싫어? 가. 싸우진 마시고요. 근데 사장님이 여기서 가져야 되는 확신은 3가지 확신이에요. 3가지 확신. 시스템에 대한 확신, 시크릿의 사업에 대한 확신, 스폰서에 대한 확신. 3S죠. 예. 시스템은 내가 여기 사람을 넣으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오히려 사람을 보여주는 게. 시크릿은 명확한 도구라는 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같이. 네. 그 다음 스폰서에 대한 확신. 내 스폰서를 보여주고 내 스폰서를 미팅시키면 적어도 사인바를 하는 일도 높겠지만 적어도 좋은 이미지는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제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줄 수 있는 확신. 이 3개의 확신이 들면 이 경우에 다칠 수 있죠. 질문. 영어랑 좀 중복되긴 하는데요. 이제 네트워크 영업에 대해 인정하고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거기에 그 영업을 내가 할 자신이 없다.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라고. 자, 우리 사업은 내 능력 갖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닌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닌 걸로 하는 거죠? 네 능력을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럼 니는 해야겠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능력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지. 근데 너 능력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야.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같이 해줘. 네가 인맥이 없으면 인맥이 많은 사람이 같이 해줘. 네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네랑 같이 해줘. 자, 다시 현실 대입. 네가 세상 밖에 나가서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네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디? 네가 세상 밖에 나가서 200 던져서 1001억 벌 수 있는 일은 기회는 있디? 네가 그간 살아온 삶이 네 능력 갖고 살아왔던 삶이라면 아주 뛰어난 능력이 아니면 너는 한계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내 능력으로 성공한 사업이 아닌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능력들이 함께 집결해서 모여서 그 능력으로 내가 능력자가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이 힘이 나를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난 이해했다. 너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한번 들어보라. 어떻게 돈 되는 구조고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죠. 그럼 너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잘하면 좋은 멘트죠. 야, 나도 해. 그럼 니는 왜 못해?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나도 보험하면서 1억 빚을 써서 쓰리잡 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험을 잘했더라면 내가 보험으로 능력자였으면 보험만 했겠지 라는 얘기죠.
작은 신생 네트워크 회사. 근데 핵 구매 금액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시장의 어떤 흐름인지 핵팔이가 아니라 네. 진짜 저자본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거는 솔직히 변화잖아요. 변화. 결국 여기에서 어떤 객관적인 통계라는 게 우리 되죠. 여기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자, 다른 예를 들면 시크릿보다 더 좋은 보상편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럼 나오면 사람들이 여기 몰리겠네요? 라고 생각하니까 옳은 거죠. 이걸 쫓아가는 사람도 네트워크 제대로 모르는 거죠.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힘은 복합적인 요소에 평균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회사, 제품, 타이밍, 보상, 사람들. 이해되시나요? 보상 플랜이 오지게 좋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와. 돈 될까 안 될까요? 보상이 후져.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돈 돼야 안 돼요? 되지. 되죠. 후져도 사람이 밀려 들어오니까. 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자, 보상이 되게 좋아요. 제품이 싸웠어요. 사람이 들어오겠죠. 돈 보고 들어왔다가. 멈출까요? 계속 갈까요? 멈추죠. 이런 개념? 제품은 오지게 좋아요. 보상이 진짜 너무 힘들어. 아무의 보상보다 더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요. 이거는 사람이 안 밀려 들어와도 힘들어요. 이건 회사만 돈 벌어요. 그런 개념이 있죠. 결국은 이거에 대한 복합 요소에 대한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회사 제품 타이밍 보상 이게 도구죠. 중요한 건 이 도구를 갖고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봤어요. 시크릿도 그룹이 있고 팀이 있죠. 사라진 팀, 사라진 그룹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은 도구를 쥐고서 없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썼길래 똑같은 도구를 쥐고서 사재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사람이 저는 이거예요. 50%예요. 솔직히 보니까. 이 회사를 끌어가는 사람, 이 회사를 끌어가는 팀, 이 회사를 끌어가는 리더들. 도구가 50%.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이 질문하는 거 보면, 그러면 200만원, 211만원 사업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20만원짜리가 나온다. 20에 유지 비용은 똑같다. 10. 이게 더 얘기하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게 많이 몰린다. 그럼 이거는 단순 논리예요. 이거 10개 해야 돼요. 10개 이거 하나 할 때. 박리담에 그 누군가 생각하겠죠. 사람을 많이 데려올 수 있으세요? 이거 하세요. 이 돈으로 또 많이 데려올 수 있으면. 이건 어려워요? 이거 하세요. 이걸. 근데 누군가는 이거보다 한 방에 이거 하는 게 더 쉬워요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겠죠. 각자 맞는 선택인 건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까먹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은 뭐가 녹아 있냐면 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돈 지불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게 고추장 이거든 200이 됐든 20이 됐든요. 고추장인지 김치인지 화장품인지 관심 없고 던져가지고 얼마만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의 기회가 되게 크게 보이면 200만 원에다 20만 원 쓰지 않을까요? 2,002억이면은 고민할 법하죠. 이 정도 갭은요. 그럼 이거 솔직히 이게 힘들다 사업이? 사장님 이것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하다 보면. 이거 웃긴 얘기예요 이거. 네. 그럼 많이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왜요? 기본적인 개념의 상식을 못 벗어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 매출액 대비 얼마 푼다고요? 이거 똑같은데? 이 회사나 이 회사나?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내가 매출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제 수당. 이해되세요? 그럼 이만큼의 매출을 이걸 받으시려면
뭔가 이거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갖고 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온 회사들이 된 회사를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쓴 객관적인 통계. 130개 합법적인 회사 중에 시크릿이 200만 원 팩 사업이 힘들다? 네, 힘들다고 하는데 되게 성장률 1위 하고 있고요. 되게 1억 번 사람이 많아요. 20만 원에 진입이 쉽다? 도대체 그 회사는 1억 번 사람이 왜 안 나오는데요? 진입이 쉬운데? 그럼 사람이 많이 몰려 들어와야지. 사업이 잘 돌아가야지. 사업이 빨리 커야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따라갈 필요, 볼 필요. 물론 냉정하게 판단해서 저는 또 방어교육 아니에요. 저희 파트너님한테. 가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장님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다양해야 뭔가 할 얘기도 많아지시는 거고요.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준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지만 이 종합 점수에 이것들을 다 간파하고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기까지는요. 사장님이 얼마나 노력과 공부가 아닌 이상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결국은 시크릿 하다가 단원에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거기에 정보 중에 시크릿에서 힘든 정보가 여기가 포함된 거에 편중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크릿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면서. 시크릿은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되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딴 회사는 이 힘든 게 여기 쉽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종합점수. 독보적일 수 있냐. 시크릿이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이거예요. 원료예요. 보상 플랜도 보상 플랜 뭐가 있겠지만 솔직히 원료예요. 이 원료로 인해서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독보적인 제품 갖고 매개체가 돼서 이 회사가 아주 발빠르게 플랫폼을 고급지게 진행하고 있다. 자, 원료는 아니더라도 제품력의 기술력이 더 더해져서 되게 큰 회사가 있지만 이거를 빨리 다각화해서 추락하는 회사가 되게 많다는 거. 뉴스킨, 허벌라이프. 아메이 애터미가 왜 추격해서 쭉 계속 아메이는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 2위에서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가 왜 쭉 따라가서 2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왔냐면 플랫폼을 빨리 다각화했는데 저렴한 제품으로 해서 네. 서민들 공략해가지고 근데 돈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애터미는 진짜 바이너리 시스템이고 극점이 있다고 하지만 꼭대기만 돈 버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애터미. 월마감이 있어요. 거기 1마감이에요. 더 힘들어요. 1마감. 거기 쇠가 빠지는데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다가 매출이 사라지는 프레시하우스 갖고 있잖아요. 매출이 사라지고. 매출 마감이 있어요. 네, 더 질문 받았다는 거죠? 더 질문하실 수가 없어갖고 질문 있으면 개인톡 주셔도 되고요.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세요. 이제는 이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사장님. 그럼 사장님이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딴 거 없어요. 사장님 의지. 의지가 여러 가지 있죠. 내가 브론즈 되려면 이렇게 다시 1시간이 또 이겼습니다. 내가 이번에 마카오로 가겠다라는 의지. 마카오로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부터 브론즈 되고 로얄 되고 이번 달까지 뭘 되고 이번 달 세미나에 무대에 올라가고 내가 빨리 마카오 가는 티켓을 따면 내 파트너들 마카오 빨리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한 의지.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 스폰서처럼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 이 사람은 할까? 저를 많이 만나시고 저를 많이 대화를 하시든지 스폰서와 유튜브에 있는 걸 많이 보시든지 뭐밖에 없죠. 결국 다 의지랑 연결되고 결국 이건 다 노출될 거죠. 그러면 장 좀 줄이시고요. 우선순위 두시고요. 네. 본업을 뭐 지장되게끔 하면 안 되겠지만 생계라는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시고요.
이걸 안 하면서 조급함을 가지면 그건 욕심이죠. 네. 저희 어제나 주말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열띤 강의해주신 하늘의 남자 지현 선생님 마지막 끝났습니다.